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역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게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강정구 교수 사건. 예. 그 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총장이 모든 그 검찰청에 일어난 일을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된다. 그거는 지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죠. 그런 수준이지 수사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건 검찰청에 맡겨준 우리가 권리예요. 예. 그리고 국민이 그건 부여해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다 중요한 가족들이나 이 아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일 때 아마 똑같은 그런 불만들을 가졌을 겁니다. 검찰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 검찰들이 정치 전혀 안 한 거 아닙니다.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정치적 판단이 개재되면서 어떤 수사를 과잉 수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런 수사를 받았던 살아있는 권력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과잉 수사다, 과잉 수사라는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정치적 고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권력 남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되고 여당의 여권의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집니까? 이 가장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사실 그 5년 동안 그야말로 위임된 권력들 내부에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가득 찼어도 검찰을 공격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여권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와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유 사장님은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까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야말로 이게 기본적인 가치 정리해 주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헌법 정신 그 자체를 사실은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유 사장께 살짝만 드리겠습니다. 토달고 넘겨드릴게요. 이제 다 좋은데요. 그 말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정치적 진영으로 보면 여권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분들은 뭐 차지철이라 그러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말과 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과 글로 한 걸 뿐이고 제가 검찰이 한 행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뭐 겁을 냅니까?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겁을 내요. 제가 뭐 제일 엄한 거 지면 이제 잡혀갈 판인데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지나치게 뭐 과격하다든가 또는 극단적이라든가 이렇게 비평하시는 건 좋아요. 제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에 검사들이 아무도 겁 안 먹습니다. 뭐 때문에 겁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뭐 정권의 2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제 정권의 3인자, 4인자, 100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따름이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배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죠? 청와대도 권력기관이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저 같은 권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검찰 비판까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여권에서 검찰을 겁박한다는 식으로 평하는 것은 저는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 이 말씀만 토를 달아요. 제가요. 유 작가님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의 파급력이 크고 검찰이 좀 위축될 거라고 보는데 위축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박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 정신 검찰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거냐. 이 우리 큰 쟁점 아닙니까? 조국 장관 수사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헌법 논쟁입니다. 지금 상당히 헌법적인 쟁점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정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이렇게 끌고 가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똑똑한 국민들이 저렇게 안 나옵니다.
이건 주권 문제, 헌법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검찰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검찰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헌법의 정신이에요. 권력이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이게 헌법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립 또는 독립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당당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래 주인한테 가야 돼, 이게. 그 본래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본래 주인한테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이 훌륭해서 야, 내가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민주적인 제도로 되는 건데 그 제도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가 근대 사법 200년 동안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해서 기소 행위를 하면 적절치가 않아요. 수사 안 한 사람이 야, 이거 법에 비추어서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기소해야 되고 골라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돼 있고 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또 검사 동일체라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 위하로 상명하복이에요. 예. 자, 이런 막강한 조직에 정치 권력으로 독립된 권력이 부여됐어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우리 검찰이 알아서 쓰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수사기소권이 분리가 됐고 지금 법원의 사법통제 말씀하시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미는 영장이라든가 법원이 이거를 배척하고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재판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과도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헌법적인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는 현재의 검찰에 정치 권력의 통제는 또 없어졌어요. 이 공백, 이 시차 적응에 생긴 상당히 인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자. 조국 장관 문제도 문제지만 예. 이 검찰 개혁, 검찰 질서, 여기서의 헌법 질서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자, 제가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여당이나 자, 대통령이 예, 예. 이 제가 문제를 근데 개입하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거를 개입하는 제기하는 거예요. 방식에 이건 헌법 대해서 질서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이거를 지적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검찰 수사의 역대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게 표적 수사 하는 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 문제 있었어요. 별건 수사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수사 방식 또 피의사실 공표뭐 이번에도 문제가 예. 되는 듯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신뢰를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개 이 어떤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권력에 관한 수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썰전에서 제가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문제들 다 제기했어요. 반대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런 어떤 검찰의 과잉 수사나 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수많은 수사들이 나왔고 그간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을 공격할 때는 하이에나식으로 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때는 고슴도치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이 보세요. 조국 장관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어느덧 검찰 수사가 개입되면서 쟁점을 바꿔놨어요.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 쟁점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것을 지금 그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순수한 논리적인 그런 추론에 의해서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권 전체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예. 하는 저는 의심을 알겠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